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1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충격적인 여자와 함께 사례자님 앞에 나타나셨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인 여자입니다. 제게 정말 말도 못한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현재 저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예요. 늦은 나이에 간호대를 졸업해 여태까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죠. 무려 30살의 나이에 간호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20대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20살 때 제 유일한 가족인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생사도 모르는 아빠 없이 절 키운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유난히 저희 모녀가 애착관계가 심했거든요. 그러니 한 5년 동안은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고 살다 보니 엄마가 힘들게 모아둔 돈마저 다 떨어졌고 집세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곁으로 가야겠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 앞에 운명과 같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차에서까지 내려 위험에 빠진 저를 구해줬죠. 그리고 그 남자는 고맙게도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감싸주었어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위로해주는데 본인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산 사람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사람이 몸과 마음 둘 다 연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면 참았던 슬픈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잖아요. 저도 그 사람의 위로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약해진 심신을 기대게 되면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 가장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저보다 2살이나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늠름하고 듬직했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알고 취직까지 시켜주었는데 중식 레스토랑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런 레스토랑을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 이대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이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 4년 뒤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27살, 남편의 나이 25살이었죠. 그리고 저희 결혼에 아주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서빙 일을 하던 승아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전 남편과 결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친구의 도움이 아주 컸죠. 승아라는 친구는 미혼모였는데 18살 때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딸이 한 명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랑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였어요. 제가 인복은 좀 있었는지 사회에서 만난 친구였지만 여느 자매보다 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 2년 동안은 월세라도 아끼자는 취지로 승아와 승아의 어린 딸과 함께 셋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면서도 한 번을 싸우지 않고 정말 잘 지냈어요. 하늘에서 엄마가 제게 이런 가족과 같은 사람을 보내준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반대를 극심하게 하셨죠. 학벌도 직업도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면서요. 본인 아들도 고졸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 전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는 심상으로 3년 동안 모아둔 돈으로 수능 준비를 했어요. 그때가 26살이었는데 늦게 공부를 하려니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하다 보니 곧잘 따라갔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4년제 간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선 명문대였어요. 그렇게 이 합격증을 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갔죠. 그러니 그제서야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런 시아버지가 좀 괘씸했는데 되려 지금은 시아버지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간호사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결혼식 때도 부를 사람이 친구 승아랑 승아 딸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니 친척들과는 연락도 끊어져 부를 수가 없었죠. 고아나 다름없었지만 곧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사귄 기간은 4년이었는데 2, 3년 동안은 남편의 군대를 기다렸기에 막상 연애한 기간은 짧았어요. 그러니 결혼해서도 연애하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딱 3년이었어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3년이 지나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까지 없었으니 부부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아이 낳기를 계속 미뤘거든요. 저를 위해주는 척 제 학교 핑계를 대며
당신이 졸업하면 그때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달랐죠. 둘이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만 더 놀고 아이를 갖겠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은 직업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돌려준 중식당 하나뿐이었죠. 그것도 초반에는 가게에 나가서 계산도 하고 직원 관리도 하는 듯 했는데 1년이 지나니 가게를 직원들한테 맡기고 배짱이처럼 놀기만 했어요. 돈은 있었으니 돈 걱정은 안 하고 놀러 다닌 거죠. 시간만 나면 골프며 사이클이며 스쿠버 다이빙까지. 겨울에는 3달 동안 푸켓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부부싸움도 늘어만 갔죠. 저는 나름 제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친구 승아가 저기 지영아, 네 남편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을 거래? 지금 가게 상태가 말도 아니야. 직원들도 사장이 없으니까 아주 자기네들 맘대로고 손님들도 가게 서비스 정말 별로라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 내가 가족 같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네 남편한테 가게 좀 돌보라고 해라 라고 하는데 다행히 승아가 계속 가게에서 서빙 일을 해서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었죠. 승아에게 이 말을 들은 그날도 남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큰 소리가 났죠.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고만 할 거야? 지금 가게 꼴이 말도 아니라고 하더라. 사업 망하는 거 하루아침인 거 몰라? 사장인 자기가 가게에 나가 있어야 직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승아가 그러는데 지금 가게 망하기 일보 직전이래. 나도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겠어? 하니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야, 너는 편하게 내 돈으로 대학 다니는 주제에 무슨 스트레스야. 당신 솔직히 우리 집에 시집와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학교 다니고 돈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조용히 주는 대로 받기나 해. 어딜 하늘 같은 남편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 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부부의 사이가 격정으로 치닫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담하게 그 여자를 집까지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3교대를 일을 하니 남편 놈은 그날도 제가 밤에 근무를 하는지 알았나 봐요.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엔 웬 새빨간 하이힐이 놓여져 있었고 안방에선 남편 놈과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그 장면은 아직까지도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친구 승환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갈 곳이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너처럼 능력 있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애가 왜 그딴 놈이랑 같이 살아야 돼? 너 당장 헤어져. 바람은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는 병이야, 병. 이라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만약에 그 인간이랑 이혼 안 하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이혼 서류 그놈한테 집어 던지라고. 하는데 저 대신 화를 내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건지 좀 의아할 정도로 화를 냈어요. 남편은 제가 승환의 집에 있는 걸 알고는 절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한 번의 실수니까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승아가 용서는 무슨 용서? 이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입장 바꿔서 지영이 얘가 그러고 있어봐요. 택준 씨는 용서가 돼요? 지영아, 너 당장 이혼해. 바람피는 인간들 갱생이 불가하다고 하며 남편을 내쫓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안일한 행동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거기다 바람까지 피고 있으니 그 당시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던 남편놈한테 그럼 이혼 소송하겠다고 했고 소송하는 김에 아주 위자료랑 재산분할까지 왕창 뜯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저를 대신해 제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었다는 부분이 제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결국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한 채 위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본거지를 옮겼어요. 한 동네에서 사는 게 치가 떨리고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과도 같았던 승아도 딸이 20살이 되니 딸 대학 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승아와 승아 딸을 본 것도 승아 딸 고등학교 졸업식이 마지막이었어요. 몇 년 동안 서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동네에서 꽤 큰 종합병원에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보단 몸이 덜 힘들지만 돈 버는 건 똑같이 고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긴 후배 간호사와 교대 시간을 바꾸어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늦은 밤 급하게 응급투석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래 투석 환자는 등록되어 있는 병원에 가는데 응급실로 온 걸 보니 급한 경우인 것 같았어요. 하긴 저희 병원이 24시간 응급투석도 가능한 병원이긴 했거든요. 투석 환자들은 투석을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에 구급대원에 연락을 받고 저희도 세팅을 다 해둔 상태였죠. 그리고 들것에 실려온 남자의 얼굴을 보고는 전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데도 한 번에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상황이 본인도 놀랬는지 끙끙 앓던 소리조차 입 밖으로 내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병든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곤 곧이어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 당장 투석받아야 돼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곤 저기 멀리서 전 남편을 향해 달려오는데 저는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것까지 바닥에 떨어뜨리고야 말았네요. 세상에, 전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그 여자. 그 여자는 바로 제 친구 승아의 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찬 상황인지 병원에 투석을 받으러 온 전 남편보다 더 놀랄 일이었죠. 몇 년이 흘렀지만 20살 때 마지막으로 봤던 그 앳된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승아 딸도 저를 보더니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전 남편도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데 전 너무 놀래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 동료 간호사가 승아 딸한테 보호자님, 남편분 저기 베드에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라니,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의 딸이 내 전 남편의 아내가 됐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승아 딸에게 다가가 보람아, 너 이모 알지? 너 나 알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니? 저 사람이 왜 네 남편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버리는데 제가 쫓아갈 틈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곤 전 남편의 투석이 끝나갈 때까지 승아 딸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4시간 후 전 남편은 베드에서 일어나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하는데 나도 들을 얘기 아주 많다고 했어요. 저는 밖에 나오자마자 당신 대체 어떻게 20살이나 어린 그것도 내 친구 딸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제 친구 승아가 본인 딸이 20살이 되자마자 제 전 남편에게 본인 딸을 소개시켜 주었대요. 그것도 본인 딸인 걸 숨긴 채 말이죠. 남편은 18살이나 어린 승아 딸이 부담스러웠지만 본인을 사랑하는 진심을 보게 되었고 5년 전에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야 승아 딸인 걸 알게 되었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다들 미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같이 살고 싶냐고 했죠. 근데 전 남편 말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이 재혼을 하자마자 신장이 이렇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투석을 하게 되었고 이 두 모녀는 투석을 빌미로 이혼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집에서 셋이 살고 있다는데 전 남편 말로는 다 자기 재산을 노리고 이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다른 식구들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고 외동인 본인이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 제일 먼저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제일 잘해줘서 당신까지 찾아볼까도 생각을 했다는데 우리는 역시 운명이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이 병원에 오게 된 것도 다 저를 만나려고 온 것 같다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다 당신이 나 좀 걷어주면 안 될까? 당신이 나 좀 걷어주면 내가 가진 거 다 당신한테 줄게. 나 저 모녀랑 한시라도 같이 못 살 것 같아. 이제 늙고 병들어서 젊고 창창했을 때 했던 것들은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걷어줘. 라고 하는데 전 이런 전 남편의 손을 대차게 뿌리치며 아저씨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걷어? 당신 그렇게 돈이 많어? 어딜 지금 나랑 돈 가지고 거래를 해? 젊고 창창했을 때는 그렇게 딴짓거리 하고 다니다가 아프고 병드니까 나한테 걷어달라고 해?
여봐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 승아 걔도 미친 여자 같지만 나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당장 당신 그 어린 마누라한테 연락해서 쓰레기 좀 가져가라고 해야겠네 하며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전 남편은 끝까지 절 쫓아오며 우리 이혼시킨 것도 승아 그 불려오가 시킨 거라고. 당신은 원래 이혼 생각 없지 않았냐고. 근데 그 불려오가 당신을 부추겨서 이혼한 거 아니냐고. 그 여자가 다 계획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한 거라고 제 팔을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전 그런 전 남편에게 여기서 2걸음 이상 나 쫓아오면 그때는 경비원들 부른다고 했어요. 네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너는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라고 했네요. 네가 벌인 일인데 네가 치우라고. 어디서 치워달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도망쳤던 승아 딸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고 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모한테 뒤통수 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랑 엄마랑 아니 그냥 제가 저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마음이 가고 안쓰러워서 만났던 거예요. 엄마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며 말을 더듬는데 딱 봐도 보람이 얘가 무작정 도망을 쳤다가 지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본 게 뻔했어요. 그리고 그때 승아 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저도 같이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엄마라고 저장된 승아였습니다. 저는 승아 딸한테 네 엄마가 전화 오나 본데 나 좀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지 엄마 아니라고 핸드폰을 꺼버리는데 니네 뭐냐 이딴 짓거리 하려고 내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탄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 얘기했네요. 보람아, 네가 내 전남편이랑 결혼을 했던 뭘 했던 나는 평생을 너랑 네 엄마를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도 전해. 길거리에서라도 얼굴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고. 2번 다시 니네 모녀랑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엮이지 말자고. 알겠니? 네 남편 데리고 얼른 가 했어요. 2 사람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사실 배신감도 들었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제 친구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사람을 못 믿게 되었고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지 정말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47년간 살면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길고 긴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와 같은 일 당하시지 않게 항상 잘 알아보고 사람들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해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살해자님께서 받으신 상처에 깊은 동감을 표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이 상처를 치유하시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아물길 바라겠습니다. 살해자님 지금도 충분히 멋진 여성이시니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쭉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